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4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방송을 쉬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팟빵의 경우에는 공지사항 그리고 저희 트위터 통해서 공직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네, 한 주 쉬고 네. 새로운 지금 문예지로 부랴부랴 약간 새로운 네. 방송을 준비를 해봤죠. 네, 장안강모음 여름호인데요. 2020년 여름호 통권으로는 45호죠. 네. 저희가 지난 계절에 게스트 에디터로 참여를 한 잡지인데 이번 호에는 무지개 책갈피라는 한국 퀴어 문학 종합 플랫폼 이라는 데서 게스트 에디터로 참여를 했고요. 퀴어 문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퀴어 문학입니다. 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머릿말을 읽어봤는데 안서연 평론가가 쓰셨더라고요. 편집위원께서.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는 이것은 퀴어 문학입니다. 라는 제목이 저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2020년 여름호 특집에 이것은 퀴어 문학입니다. 라는 제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중요하다. 이 제목은 퀴어 문학의 선언, 제 선언으로 읽을 수 있다. 이제 퀴어란 것이 몇 개의 정체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대표나 환원을 거부하고 개별성들의 존재를 선언하는 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다양성 서사로서의 퀴어 문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퀴어 문학, 퀴어 소설, 퀴어 서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어쩌면 조금 더 벗어나보자. 그러니까 젠더 이분법이나 기존의 젠더 내러티브로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퀴어 문학을 얘기해보려고 한다라는 이 머릿글을 읽고서 저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무지개 책갈피 팀이 이제 게스트 에디터로 초빙이 돼서 실었던 글들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밝히지 않는 퀴어 문학이었대요. 그래서 또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작품들을 받았고요. 그래서 등단이나 비등단 여부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퀴어 문학의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식의 구분을 기본으로 저희가 갖고 그동안 쓴 작품도 많았고 그렇게 읽어왔다면 그런 정체성이나 지향 자체를 한번 구분하거나 캐묻는 걸 거부한다라는 저는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나 그런 식의 질문들이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안에서 소설 2편과 시 4편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계절에 소개할 소설 목록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송지연 작가, 오한기 작가, 장진영 작가가 작품을 실었고 시 같은 경우에는 김영미, 박세미, 서호준, 원성은, 차도화, 하혜희, 황유원 시인이 신작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선 작가의 장편 연재가 이번 호부터 실려 있고요. 네. 그리고 신인. 네. 신인 공모상. 경장편도 이번에 같이 발표가 됐죠. 신인문학상 자무 같은 경우에는 시부분은 뽑지 않고 소설분만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선진 작가의 무관한 겨울이라는 작품이 당선이 됐어요. 작품이 전문이 실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경장편 소설상의 경우에는 강민영 작가의 부디 얼장 개금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수상소감도 한번 읽어드려보시고요. 네. 그 이선진 작가 무관한 겨울 잠깐 얘기하자면 이것도 퀴어 소설이고 그 쌍둥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자모 보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저희 김혜란 작가입니다. 거의 1년 다
것 같아요. 김혜란 작가 네. 예전에 소설 한번 소개하고 문학동네에 실렸던 거죠. 네. 외국에 동남아 여행 네, 갔던 네, 이야기였던 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김혜란이라는 이름 자체로 좀 반가운 면이 있어서 이 잡지 받자마자 가장 네. 처음 읽어봤던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경희님이 간단히 먼저 소개해 주시면 네. 네. 일단 이물감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소설을 읽는 내내 계속 뭔가 이물감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네. 소설이었어요. 기태라는 이제 아마 40대 정도 네. 된 남성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희주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헤어진 후의 이야기이고, 네. 이 기태라는 남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헤어진 전 부인에 대해 이상한 그리움 같은 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이제 얘기인데, 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네. 이 이물감이라는 제목은 이제 식도염 때문에 목에 어떤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약간 뭐가 자꾸 걸리니까 되새김질 같은 걸 하면서 병원을 찾아가고 자기의 목에 계속 어떤 이물질이 좀 끼어있는 상태로 네. 찝찝하게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기태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앞선 후배 세대와의 약간의 갈등까지는 아니어도 거리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네. 그리고 지수라는 어떤 다른 여성과 연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냥 어떤 파트너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어정쩡한 상태? 희주에 대한, 그러니까 전 부인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네. 이거를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르는 상태로 좀 살아가는 어떤 한 남성의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리고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남성이 화자기는 하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명확하게 무언가를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조금 더 뒤에 자세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겠지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태는 제3금융권의 네. 은행에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쭉 안정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수입도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를 가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해서는 그런 매너를 지니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랑이라던가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한 거라든가 후배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 좀 잘못되고 있나라는 거를 좀 희미하게 감지하는 정도의 인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담겨진 소설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도저도 모르겠는 기태의 마음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읽은 흐름인 거고, 이 안에서는 그런 기태의 속마음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기태의 아주 좀 찌질한 행동 같은 것들이나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계속 전부인의 그런 일상을 추적하는 내용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참 이 나이 먹고 할 짓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들면서도 근데 다 너무 비슷하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좀 기분 나쁜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지만 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소설입니다. 저는 김혜란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공통적으로?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저한테 주는 것 같은데, 네. 이 중년여성 기태도 저랑 세대가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고, 성별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태의 생각이나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되게, 그래, 맞아, 이렇지.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저한테 주면서 제가 이 서사를 좀 따라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게 참 김혜란 작가의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런 얘기가 되게 하기 어려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중년인데 완전 꼰대는 아니고 네. 꼰대가 되어갈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인데 근데 이 남자가 완전히 또 기득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또 이혼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혼남으로서의 또 그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약간 그 사회에서 본인이 약간 자신감 받는 것, 없음?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 완전히 중산층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되게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고. 네. 약간 이런 식의 좀 아까 말씀하신 거 어정쩡한 그런 계급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런 약간 그런 남자의 심리 같은 것을 그려내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되게 공감이 잘 되게 그려진 네. 부분은 저는 역시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말 같은 거 혹은 이 소설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네. 작가가 하고 싶구나라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명확하게 드러난 작품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전작들에 비해서. 네. 뭐 제목의 그 이물감이라는 제목만 해도 네.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건데 좀 제목은 딴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어요.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네, 감히 김혜라 작가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그렇긴 하나. 네.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첫 문장이 이거잖아요. 너 왜 되새김질을 하니? 엄마가 이제 기태한테 묻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이야기해버린다는 느낌은 살짝 들었어요. 네. 그 솔직히 기태가 지금 하는 짓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해서 그 음식이 자꾸 넘어오는 것을 되새김질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 부인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서 막 전 부인이랑 썸 타는 것 같은 남자 막 레스토랑 가가지고 막 동정을 살피고 막 이게 그러니까 다 되새김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회상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되게 불만족스러운 것들 투성인데 그 안에서 약간 왜 이렇게 됐을까도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도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여기서도 되새김질하는 상황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제육볶음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제육은 제육인데 따뜻한 오렌지 주스로 한번 헹군 듯한 맛이 나는 제육. 이것도 어떤 그런 시큼한 네.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앞으로 기태가 다 복귀하고 네. 굳이 파고드는 기억들이 왜 엄청 그 희주랑 네. 연애하던 시기의 이야기가 되게 보편적인 연애처럼 그려지긴 하지만 되게 닭살 돋는 대사도 나오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기억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읽는 저희도 그닥 이게 미화되어 느껴지지 않는 뭔가 되게 저런 기억 하나들을 다들 생각하고 나면은 왜 저랬지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좀 뭔가 떨떠름함, 좀 시큼함 같은 네. 걸로 기억이 좀 되살려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지는 않은데 네. 읽다 보면 좀 피식피식하게 좀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네. 뭔가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모습 같아 보이는 것도 있어서 네. 근데 이 기태라는 사람은 지금 이 소설에서는 혼자 되게 진지하잖아요. 그럼요. 그 전 아내가 오픈한 요가 학원을 앞까지 찾아가 놓고는 네. 미처 이제 올라갈 자신은 없으니까 화분만 되게 보내는 게 되게 세련된 행동인 것처럼 네. 이제 이렇게 여기엔 담겨 있지만 또 계속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올까 안 올까 네. 화분은 도착했다고 나한테 알람은 왔는데 왜 아무 연락도 또 없지? 전부인이 인스타그램 비공개로 바꾸니까 나 때문인가? 내가 혹시 화분 보내니까 인스타그램 보고 요가학원 차린 거 알아챘다고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비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못 참고 그 약간 썸 타는 대상 네. 같은 사람의 식당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의 톤은 굉장히 세련됐는데 사실 되게 희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이 톤으로 기태는 지금 혼자 심각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에 차율한테 복수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지수라는 네. 만났던 사람 근데 희주에 대해 그리움이 느껴지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 네. 시큰둥하게 대했던 사람한테 또 마지막에는 자기가 연락해서 네.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답은 없고 네. 약간 이런 걸로 끝나는 게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찌질하게 보이는데 찌질하다고만 말을 못하게 이 소설이 좀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 맞아요. 톤이 네. 뭐라 그래야지?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 건조한 톤으로 이거를 쓰면서 네. 오히려 좀 많이 씁쓸하게 느껴지게 되는? 네. 이제 마지막 문장도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느 짐승의 내장 맛이 났다라는 게 그냥 좀 씁쓸한? 그리고 막 그런 대목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 나이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 내장이 나이 들어가는 그런 건 저는 되게 아 맞아 그런 거 같아. 왜 우리가 위장 질병도 네. 뭘 먹고 긴 시간 어떤 것들을 섭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근데 왜 여기서 그 차우열이라는 그 전 부인의 썸남? 뭔가 네. 있는 것 같은 이 차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 좋은 걸 먹고 자라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 거는 되게 미세하게 좀 저를 좀 찌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네. 좋은 걸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저렇게 내장이 나이 들어간다는 표현 자체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왜 네. 우리가 막 간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얼굴이 좀 까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그걸 너무나 실감하게 되는 그걸 나이여서 감출 수가 없는 네. 나이. 그게 노화라고 그냥 단순히 표현하기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얼굴로 드러나는 상태. 그리고 저도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뭔가 이상한 신경 쓰이는 이물감 같은 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막 되새김질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정말 목에 그럼요. 뭐가 좀 걸려있는 네. 깔깔한 느낌? 근데 약간 현대인이라면 네. 진단을 받지 않아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지 있어요. 않았을까? 저는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시큼한 느낌이 저도 가끔 올 때가 20대 있거든요. 후반 네. 건강검진 받았을 때부터 저도 있었어요. 근데 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네네네. 해서 그냥 이거 달고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나오는 아마 그 차 대표랑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고 네네. 기태는 이 사람보다 이제 몇 살 더 많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미래가 저기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후배랑 하는 대화 이제 세대론에 대한 그런 네. 것도 좀 그 대화도 공감이 됐어요. 네. 후배의 입장보다는 선배의 입장이 공감이 됐고 네. 나도 이런 생각들을 감추지 못할 순간이 오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내서 이렇게 네. 그려내는 걸 보면 진짜 내공이 참 있는 작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장면화해서 그려내는 게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후배랑 대화하는 것도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정말 그 양쪽에 있는 네. 각자의 이야기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네. 되게 좋았어요.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좋았고 네. 그 아까 그 얘기하신 그 내장 얘기에서 네. 너무나 놀라운 표현 내장의 관상. 네. 네, 정말. 근데 이런 말이 과연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본 그쵸? 왜 우리가 관상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이언스라고. 근데 네. 그게 타고나는 관상이 아니겠구나 같은 생각? 그렇죠. 이런 거 내장의 관상 이런 얘기 같은 거는 정말 네, 이 소설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상당히 여기에도 곳곳에 배치돼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감탄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기태가 네. 차우열 이 차 대표의 비스트로에 가잖아요. 네. 레스토랑 가서 이제 차 대표가 어떤지 막 훔쳐보는데 네. 어떤 20대 후반 젊은 여성이 네. 와서 약간 차 대표가 이제 그 젊은 여성이랑도 어떤 썸 타는 식의 네. 약간 그런 식의 좀 기류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 대표가 그 여성이 요즘 요가는 안 가? 그랬더니 요새 좀 슬슬 지겨워지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태가 갑자기 역겨워지면서 음식에 냅킨을 던지잖아요. 네. 이게 그 말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계속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에 네.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뭔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감정 같은 네. 거. 근데 사실 여기서 시들해졌어라고 하면 어쩌면 쾌재를 불렀어야 된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내가 희주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그쵸. 있다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희라 같은 감정 표출처럼 역겨워졌다고 한 게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랑 지수의 관계이려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이런 관계에 대한 환멸 그리고 그냥 저 희주가 만나도 왜 저딴 놈을 만났어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차 대표의 연애도 사실은 이 차 대표는 아마 지금 30대 중반? 좀 네네. 뒤에 중반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진짜 현실적인 캐릭터 설정이라고 생각한 게 이 네. 나이 또래의 연애도 정말 이런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뭐 특별한 메뉴에 없는 음식을 희주에게 해주고 개업 축하나 아니면 희주와 사실은 기태의 기념비적인 술이 있었는데 산삼주였는데 그거를 희주가 물론 개업의 의미가 컸겠지만 이 남자랑 차 대표랑 나눠 마시는 것까지도 보여줬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둘이 썸 타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되게 이 차유열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발을 뺄 때는 되게 살짝씩 발을 잘 빼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들해졌어라고 지루해졌어라고 하지만 또 뻔질나게 거기를 드나들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쵸, 그럼요. 네. 이 여자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지겨워졌다는 말이 근데 명확하잖아요. 어떤 표현이라는 그쵸. 게. 그래서 그냥 뭔가 그런 지리멸렬함에 대해 물론 기태야 그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렇게 집어던지고 음식을 다 남기고 무례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먹다 남은 음식에 냅킨을 던져버리는.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누군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기태가 이게 희주에 대한 마음이 있어 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냥 희주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를 봤을 때 거기서 어떤 자기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복합적인 감정에 대한 표출처럼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다라는 네, 생각을 네, 좀 네. 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나오면서 지수한테 연락을 연락은 지수한테 하죠. 네, 근데 이것도 그런 너무 거.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긴 현실적이에요. 했어요. 진짜. 네. 왜냐하면 희주에게 연락하기에는 그 관계를 다시 되살릴 정도의 마음은 없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네. 이게 다시 예전처럼 사랑의 감정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막 지수를 잡고 싶은 마음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런 어정쩡함이 참 잘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묘사나 표현이 진짜 뛰어난 문장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도 되게 어정쩡하게 느껴지실 그쵸, 수도 있는데 네.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표현된 문장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장면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네. 되게 그냥 나오는 문장들은 아니어서 그냥 쉽게 썼을 것 같진 않아서 맞아요. 작가님은 쉽게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읽는 우리는 이게 쉽게 느껴지진 않아서 그 표현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이 이물감에 대해서 좀 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읽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혜란 소설 이물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자한과 모음 2020년 여름호에 실린 오한기 작가의 신작 단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혜란 소설 이물감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희주의 게시물을 보며 기태는 지난 일들이 제 속에서 커튼처럼 일렁이는 걸 느꼈다. 그것들은 평소보다 더 둥글고 높은 내부를 만들며 펄럭였다. 그러자 수명이 다한 행성처럼 천천히 멀어지던 둘의 관계 또한 떠올랐다. 둘 중 누구도 그걸 막으려 하지 않았단 사실과 함께. 그렇다고 기태에게 아직 희주를 향한 미련이 남은 건 아니었다. 한때 가까웠으나
이별의 형식 없이 헤어진 친구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 친구의 삶을 질시하지도 폄하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기태는 희주의 삶을 늘 응원해왔다. 그러니 만일 기태의 가슴에 일말의 그리움이 남았다면 그건 희주가 아닌 그녀와 함께한 어떤 시절들 때문일 터였다. 맑은 몸과 마음으로 상대에게 진지하게 몰두했던 때, 몸의 불편을 몰라 몸을 잊고 몸에 집중했던 때, 육체의 욕구와 마음의 욕구가 거의 일치하던 때, 그 상대가 서로라서 더 좋았던 때 말이다. 오늘 밤 그 시절이 하나도 그립지 않다가도 또 조금은 그리워 기태는 화면 조정 시간에 홀로 지지직거리는 TV처럼 작게 몸을 떨다 눈을 감았다.